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동안 승승장구하던 집값이 최근 대출 중단과 금리 인상 등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대출까지 막혀버리자 매물을 소화할 매수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나마 갭 투자로 매물을 받쳐주었는데 갭 투자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대책이 빠르면 올해 중에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실종발 집값 대세 하락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명의 경제수장들이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2시 초강수 돌발악재, 수장들이 4명이 만났고 그거에 대해서 재합의를 받고 그 다음에 대출 중단, 금리 인상, 그리고 갭 투자 문제, 바로 이런 것들이 동시에 터졌죠. 부동산 대탈출 시작된다. 자, 대탈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하락이 몇 년 이어지기 전에 이제 빠져나온다. 집이 날아가고 있네요. 자, 이제 대출 금지, 금리 인상, 집값 대폭락을 이끈다. 오늘 이제 헤드라인 뉴스죠. 자, 은행들 가계대출 축소 러시. 은행들이 이제 가계대출을 아예 제한, 축소 또는 금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올 연말 가면 더 이게 심해질 거예요. KB국민은행 이제 필두로 해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다 막혔다고 봐야 돼요. 4대 수장들이 이제 뭘 선언했냐? 보면 대출 금지하고 금리 인상이 되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매입에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끌이잖아, 영끌. 최근에 매수하는 건 영끌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실거주하는 매입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전세를 활용해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 영끌은 사실상 불가능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밖에 없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조인다고 하니, 자, 4대 수장들이 금리 인상 지속, 대출 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 준다. 부총리, 하는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4명이 회동해 가지고 또 한 번 합의 내용을 발표했죠. 자, 부채를 억제하고 금리 인상한다. 이걸 사실상 합의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은행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은행 대출. 자, 대출 중단하거나 제한을 두거나. 자, 그 중단 단계가 점점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죠. 먼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또 심지어는 분양 집단대출도 지금 막을 기세입니다. 잔금 같은 경우는 특히 자, 마통,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 다 강화한다라고 지금 나오죠. 즉 온라인 은행이라든가 오프라인, 여러분들 오프라인 은행, 이제 온라인, 카카오뱅크 이런 거 모든 은행권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게 막히는 순간 영끌은 사실상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 실종이 더 이어지다가 장기간 거래 실종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파생, 이걸로 인한 효과가 뭐가 있느냐? 먼저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실수요자가 피해 볼 수도 있겠죠. 비록 집값이 아무리 올랐지만 영끌 난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자, 직접 실수요, 즉 영끌, 갭 투자 중 영끌이 축소된다. 대출 금리가 이게 대출 금리, 즉 대출 제한이 장기화되고 금리 인상이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장기화된다면 집값은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요 매입, 전세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매수 실종 심각하고 빠르면 올해 집값이 폭락한다. 이건 진짜로 원래 올해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저조차도 지금 내년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 대선 이후에. 왜? 지금 대통령 집값 안 잡잖아요. 지금 쿠키들 집값 안 잡잖아요. 자, 그러면 답 나왔죠. 내년 대략 대선 끝나고 지자체 선거 끝나면 6월 달이고 지금 9월 달이니까 한 1년 정도는 폭등한다기보다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대출 중단, 금리 인상. 자, 이게 생각보다 지금 파장이 커요. 자, 보시면 줄어든 신고가 비중, 9월 서울 아파트 절벽. 그래서 절반이 하락거래. 절반이 하락거래라는 말은 3분의 1은 보합거래, 3분의 1은 신고가라는 뜻인데 하락거래가 반절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1단계 거래가 축소. 지금 거래 실종은
올해 초부터 계속 집값은 뛰었는데 집값은 이렇게 올라갔다면 거래는 줄어들었었어요. 자, 다주택 매물 잠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주택자들 매물이 안 나와요. 부동산 거품 부담. 그다음에 2단계 이제 거래가 실종된다면 매수가 실종돼 버렸어요. 대출 제한 중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 거의 매수하는 사람은 갭 투자밖에 못해요. 물론 자기가 돈이 많거나. 금리 인상 지속. 금리 인상도 계속되면서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매수가 실종되면 3단계 매수자가 사라지게 되면 매물이 쌓일 거 아닙니까? 매물 적체. 이미 2단계도 지금 지역마다 지나가고 있어요. 시세 차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5억에 샀는데 지금 15억, 20억을 가니 당연히 팔고도 남죠. 뭐 더 올라간다고 해서 신경 안 써요. 시세 차익 매물. 이런 매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거래 매수는 급감하고 있다. 자, 지금 현재 단계 이 빨간색 네모칸 쳤죠. 바로 2단계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4단계 이제 급매가 증가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어요. 하락 매물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계속 신고가 위로만 매물이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노원구나 강북구나 노도강 보세요. 예전하고 확 달라졌어요. 매물이 엄청 높았는데 지금 매물이 그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 매물이 쌓여가지고 안 팔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락 매물 증가, 거주 급매 매입. 하락 매물이 쌓이는데 거주하는 실거주자들이 돈이 있는 급매만 매입한다 이 말이에요. 또는 뭐 갭 투자라든가. 자, 이제 5단계 가격 하락. 아직은 여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마이너스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2단계에서 2단계로 쭉 내려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 같아요. 시기의 문제죠. 지금이냐, 1년 후냐, 2년 후냐. 자, 그런데 2년 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5단계 가격 하락. 급매 거래가 증가하고 매도자가 지금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요. 왜? 2달, 3달, 4달 동안 그 수천 세대의 거래가 안 되니까. 자, 6단계 가격 폭락. 이제 2단계는 집값이 하락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폭락으로 가죠. 한 2년에서 5년 떨어집니다. 하락 거래가 장기화되면 폭락으로 되고요. 보통 2년에서 5년 대세 하락으로 갑니다. 자, 현재는 2단계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느 단계인지 잘 살펴보세요. 자, 이제 한국만 있는 갭 투자 집값 폭등의 원인이다. 서울 아파트 갭 투자 맞겠다고 장담하더니 지금 14%가 40%로 폭등해 버렸어요. 예전에 전세 갭 투자 14%밖에 안 되다가 지금 40%가 뭡니까? 지금 반절이 갭 투자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25번이나 대책을 나오면서 제일 투기성이 강한 갭 투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그건 집값을 띄우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참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지금도 대책 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순한 것 같아요. 자, 갭 투자 2021년 현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갭 투자 비율 10대는 98.6%, 20대 73.3%, 30대 46.6%, 평균이 46.3%. 즉 거의 둘 중에 하나는 전세 끼고 투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투기거든요. 투기. 갭 투자 대상자 중에서 10에서 20%만 매물이 없으니까 미리 전세를 끼고 이제 사놨다가 실거주 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투기예요. 그런데도 안 맞고 있잖아요. 자, 갭 투자 대상자 이거 보시면 더 깜짝 놀라요. 외지인들, 그러니까 현지인들 놔두고 외지인들 75%는 그냥 투기로. 법인들. 자, 법인들 무슨 놈의 법인이 그 아파트를 갖다 이렇게 여러 개 잡습니까? 왜 그 법을 놔줄까요? 한때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또다시 풀어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몇천 세씩 잡아요. 법인 하나가 몇천 세대를 잡는다고요. 왜 그 짓거리를 가만 놔둘까요? 화 안 납니까? 더군다나 외국인.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보다 높아요. 갭 투자 비율이 47.3. 물론 한국인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국인이 해당됩니다. 일반 개인들도 46.3. 갭 투자 대상자들 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갭 투자 지역은 또 안타깝게 서울에 몰집됐어요. 보세요. 43.5, 인천 33.5. 지방보다도 수도권이 많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갭 투자 목적. 자, 마을이 좋아서 투자입니다. 70%는 투자가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세 차익이 목적인 게 갭 투자죠. 자, 거주 15%. 거주를 하고 싶은데 매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갭 투자하는 경우죠. 변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꾸겠다. 기타. 자, 이렇게 투자 목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갭 투자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정치권. 제가 이제 정치권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정치권에서 정부 책임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여당이나 야당, 국회 책임도 어마무시합니다. 여기 보세요. 집값 폭등의 주범 4가지. 당장 시행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속 내용까지 잘 읽어야 돼요. 솔직히 내년까지 집값제가 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조건 집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전문가들 중에서 다시 말할게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 뛴다. 이런 사람들 쓰레기들입니다. 왜냐? 그래서 뛰는 게 아니에요. 2014, 15, 16, 17, 18, 19년 한번 자료 보세요. 공급이 최대치였어요. 이익이 힘드시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년 2021년부터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집값 더 뛴다? 자, 정부에 아부하는 거예요. 왜? 정부 욕은 못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왜? 정부가 지금 이 4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뛴다는 걸 알면서도 지들 무슨 뭐 문제 생길까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쓰레기들이지? 자, 이거 보세요. 자, 내 돈 1도 안 들이고 구매한 주택이 무려 2만 채라고 하잖아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였다. 그러니까 갭 투자로 그냥 전세값도 차이가 안 나. 이걸로 지금 집을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거야. 이걸 왜 봐줘요? 그러면 나중에 깡통 전세만 생기죠. 정치권 집값 폭등 주범.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아예 써버리겠어요. 자, 갭 투자 무대책입니다.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다주택 매물 잠김. 세 번째, 법인 외국인 투기. 네 번째, 집값 띄우기 정책.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 올라간다 하는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어요? 속 시원하게 왜 이 4가지를 말을 못하냐 이거죠. 여기 보세요. 갭 투자 무대책. 갭 투자가 증가해서 집값 폭등한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이거 보세요. 법인 수백 채 매입했다고. 지금도 수백 채씩 매입한다고요. 법인이 한 채가 아니라. 자, 임대주택 사업자 수십 채씩. 예전에 수십 채씩 매입했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도 수백 채씩 매입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들도. 법인은 수천 채도 지금 매입했다고 뉴스에 나오죠. 이따 근거자료 보여드릴게요. 외진, 외국인. 어떻게 된 게 거기 지역 사람들이 매입을 안 하고 외진, 외국인들 매입합니까? 1억 미만은 싹쓸이 하고 있어요.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근데 안 맞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걸 지적을 해야죠. 전문가라면. 안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집값 뛰는 거 뻔한데. 자, 그 다음에 다주택 매물 잠김도 집값 폭등의 원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주택 잠김이 집값 폭등을 유발했습니다. 다주택 지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집은 남아돌아요.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진 사람이 집을 갖고 있으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건데 그거 지적을 안 한다고요. 이 나라가 언제까지 경기도 계속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집 짓고 계속 지어도 배가 고플 거야. 아마 전문가들이나 뉴스 일반 그 신문기사 보세요. 맨날 그 뭐 입주 물량 부족 그러면서 그러면 나중에 또 그런 물량 때문에 집값 폭락하게 되면요. 또 정부 또 욕해요.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왜 때립니까? 누가 5억 차익인데 4억을 세금으로 내는데 당신 같으면 팔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법인 거예요. 그래놓고도 더 웃기는 것은 보유세라든가 종부세는 거의 밈이에요. 거꾸로 가야죠. 정말 집값을 잡고 싶다면 보유세, 종부세를 세게 때리고 중과세는 폐지시키던지 세금 어차피 40% 내니까. 자, 임대주택 사업자를 왜 활성화시켰습니까? 집값 띄우려고 활성화했나요? 이거 지적도 안 하고 있어요. 법인, 개인이 지금 싹쓸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인 외국인 투기. 이거 법인 외국인이 무슨 부동산 법인이 필요해요. 자, 투기하려고 법인 만든 건데, 자, 법인 외국인 집값 폭등, 법인 양도세 혜택이 또 어마무시하죠. 반절의 혜택. 자, 외국인 제약이 아예 없어요. 외국인은 뭐 상호협정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주와 상호협정주의지. 여러분들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투기 목적 갭 투자가 지금 너무 증가했고 수도권 중심으로 삭슬했다. 자, 집값 띄우기 정책 이거 말고도 이 3가지 말고도 자, 정부나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 또 지적해 볼게요. 집값 띄우기 정책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 집값 포기했어요. 대책 없잖아요. 여러분들 2차 대책 이후에 집값이 지금 정점 찍었다고 하잖아요. 뉴스에서. 왜 그럽니까? 대책이 안 나와요. 왜? 선거철이니까 그냥 괜히 뭐 표 잃기 싫어서 그런지 아무튼 대책이 안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종합대책 지금 나올 때 됐는데. 그 다음에 투기 포기했어요. 투기를. 지금 투기 급증하잖아요. 갭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다주택자들 매물도 안 나오는데. 외국인들 뭐 법인들 투기 지금 많잖아요. 가만 놔두고 있잖아요. 공공임대. 왜 공공임대를 합니까? 집도 부족한데. 개인들한테 빨리빨리 분양을 해야죠. 공공임대로 LH하고 개인 기업들만 살찌고 있어요. 어떻게 LH하고 정부하고 기업만 살찌는 공공임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필 왜 이 시점에서 공공임대는 폭락할 때 해야 돼요. 폭락할 때. 집이 남아돌 때.
왜 이렇게 집이 부족한데 공공임대가 그러면 돈 적은 사람들 난 임대라도 산다. 당연히 임대도 만들어야죠. 근데 임대가 너무 많다 이거야. 자 여기 청약 특공 왜 가점 중심으로 해갖고 집을 영끌하게 만듭니까? 만약에 추첨제가 많다면 그래도 기대를 해보겠는데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네요. 자 이제 2022년 말에 집값 회수 살아간다. 자 여기 보시면 82 대책, 9.13 대책, 뭐 11.16 대책, 그다음에 여기 6.17 대책, 2.4 대책, 여기 보면 17, 18, 19, 20, 21. 현 정권 들어서 계속 이게 0인데 집값 계속 대책 나왔지만 이렇게 올랐죠. 그래도 대책 나올 때는 떨어졌잖아요. 보세요. 대책 나오고 나서 좀 내려가잖아요. 다. 근데 지금 대책이 안 나오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2.4 대책 이후에 계속 안 나오니까 이만큼 올라가고 버렸어요. 그래서 2021년에 사상 최고로 폭등했습니다. 제 말 맞죠? 그러면 A, 자 A 때 집값이 떨어질까? 과연 B 때 떨어질까? 2022년에. C, 2023년에 떨어질까? 아니면 D, 그냥 계속 2024년까지 올라갈까? 이 네 가지 전망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럼 여기 보세요. A, 2021년 하락한다. 하락한다면 금리 인상과 대출 금지. 뭐 정책은 아예 없으니까 이때 떨어진다면 금리 인상과 대출 금지인데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히. 지금 막 제가 제목에서 보다시피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끌이 사라지고 그런데 대책이 안 나왔다? 지금 이렇게 집값이 고점에 있는데 대책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A는 아닐 것 같아요. 정부가 집값 잡기를 포기하면요. 국회가 집값 잡기를 포기하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2년 정권 바뀌거나 아니면 정부가 바뀌거나 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새로운 정책을 써야만이 될 텐데 그때가 내년이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도 2022년 하반기나 23년 초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다. 자, 근데 왜 그렇게까지 올라가느냐? 하나같이 공급 부족 이 말밖에 안 해. 물론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다주택자 매물이 잠겨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전문가들도 그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런 잘못을 또는 국회가 이런 잘못을 해서 아무도 거론을 안 해요. 그게 1번인데. 자, 이제 D까지 올라간다 생각 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D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똑똑하니까 간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지금 정권이나 국회는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올라간다. 역으로 그렇게 하니까 올라간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 보세요. B, 2022년에 하락하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C, 23년에 하락하면 이제 공급 물량. 이때부터는 공급 물량이 막 늘어나요. 자, D까지 올라간다. 이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또는 아직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자, 저는 B로 보는데 A에 추락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좀 있다. 자, 이제 은행 가계부채와 대출 중단 심각하다. 이거 보시면 자, 주요 은행 대출 한도, 농협,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 중단해버렸어요. 농협은. 그리고 KB은행이 집단대출, 잔금대출, 담보기준을 자 분양가나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변경했다. 이제는 담보대출까지도 막고 있죠.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자 임차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만 한정. 보통 2억 이내 이제 뭐 이렇게 큰 돈은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임차 범위 이내에서 카카오뱅크 올 연말까지 자 신규 대출 잠정 중단. K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종합적으로 이렇게 너무 늘어났죠. 보세요. 작년 12월 달 대비 9월 달 계속 다 늘어났잖아요. 주택담보,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그러니까 가계대출 줄이고 주택담보대출 줄이고 자금대출 줄이고 신용대출 줄이는 거예요. 자, 이제 갭자 투기 심각합니다. 자, 16만 건밖에 안 됐었는데 1년 동안 지금 1년 동안 26만 건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어떻게 된 게 갭 투자가 이렇게 늘어납니까? 해마다 줄지를 않아요. 갭 투자에 대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집값 잡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1억 미만의 아파트 취다 그래.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충격받을 거야. 자, 개인이 무려 269채나 매수했어요. 법인이 1978채를 매수했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이거 매수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1억 미만짜리들 이렇게 매수했어요. 싹쓸이죠. 이런 사람들을 투기로 깜빵 안 보내고 누구를 뭐 일반인들 하나 매수한 거 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하고 이해가 안 가요. 내 돈 1도 안 들이고 구매한 주택이 2만 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깡통 전세가보다 싼 집값들이 집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데 잘못 살면 큰일 납니다. 자, 갭투자 강력한 규제가 나온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실거래 매매는 20%도 채 안 되네.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21년 3월달 기준으로도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갭투자 40%라고 지금 나와 있죠. 갭투자 비율이. 어우, 압도적이네요. 투기가 늘어났고 실거주는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갭투자 맞겠다더니 4년 동안 3배나 뛰었대. 갭투자. 여기 보세요. 갭투자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결국 제일 꼭지 찍어버렸네요. 자, 이제 서울 아파트 40%는 2030이 샀다. 30대가 1등입니다. 지금 매수. 나중에 하우스푸어 조금 대비를 해야 돼요. 젊은 층들. 한국 아파트에 빠진 중국인들. 지난해만 1조 원 넘게. 누가 그래요? 1%도 안 되니까 별로 영향을 안 준다. 이런 말 한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금액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조가 넘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장난입니까? 서울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자, 여기 보면 매수 금액 벌써 1조 2천억 단위. 이게 바로 주택이고 상업용 업무용도 무려 4천억 단위. 거의 뭐 1조 6천억 단위나 되네요. 1조 6천억 단위를 매수하는데 뭐가 비중이 적다고 그래요? 자, 이제 글로벌 집값 거품보다 빠른 한국 집값 거품. 지금 다른 나라는 2015년에 약간 올라왔겠지만 별로 안 올랐다가 이렇게 한 번에 뛰어버렸어요. 언제? 2020년에. 우리나라는 자, 물론 한 번에 뛴 것도 있지만 꾸준히 이렇게 폭등했잖아요. 이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2014, 15년부터 폭등했다면 다른 나라는 팬데믹 이후에 자, 코로나 이후에 뛰었다. 아무튼 오늘 추강수 돌발악재 이 4인방이 자, 추가적으로 대출을 내놨고 또는 금리 인상 합의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에 터졌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파트는 폭탄 돌리기나 오징어 게임에 비유할 정도로 가격 거품이 심하여 언제 터지느냐만 남아있던 상황인데 최근 흐름을 보면 기간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